자,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전 차장님은 이 정치 일선에 예. 이제 뛰어드셨네요. 예. 이제 저도 갑갑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로 아무리 제가 그리고 뭐 종편등에서 방송 아무리 해봐야 유튜브를 아무리 해봐야 영향력이 없어요. 이놈의 거는. 예. 누가 기자 하나가 써주질 않아요. 예. 근데 이 국회의원이 뭐 허접한 얘기를 해도 예. 신문에 쭉쭉 나가고 이러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여의도에 들어가시는 게 예.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예. 그래서 결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저는 뭐 아시다시피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네. 이제 안보 문제를 많이 다뤄왔잖아요. 네. 근데 마침 시기적으로 지금 뭐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네. 특히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 말하자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갖고 있는 측면에서의 안보 위기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재인 정권이란 북한의 이런 안보 위협을 예. 도발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게요. 그냥 유감이라고만 해요. 예. 유감스럽다. 이러니 지금 미치겠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제사회가 볼 때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정권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발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주 유엔에 있는 그 미국 대사가 예. 미국 저 북한이 지금 연초 들어서 가지고 예. 17일 만에 그러니까 4일 만에 한 번씩 쏜 거예요. 4번 도발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정초에 연속해서 4번 쏘았다.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도 도발이라고 한 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도발이라는 말도 안 하고 NSC 회의도 안 열어 문재인 아니 대통령이. 이게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상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유엔 대사가 제 기억에는 처음이에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보다 더 강한 이건 어택, 공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격.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일반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뭐 이 논문을 발표하고 또 이 강연을 하고 칼럼을 쓰고 방송을 이래 하고 방송을 하고 이게 소용없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 가면 국회 가서 한마디 하면요 신문에 대서특필돼요. 예. 그 대서특필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여론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보 문제의 그 이 실체 예. 이거를 제가 제대로 좀 짚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5년이니까 5월달에 끝나잖아요. 예. 그럼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길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거 바뀌어. 모르죠, 또. 그렇죠. 이제 모르죠. 열심히 잘 하셔야지. 요새 하도 이제 포퓰리즘 많이 하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바뀌더라도 여의도 정권은 안 바뀌어요. 180석짜리는 아직도 2년 더 가야 돼요. 2년 더. 그렇지. 야. 예. 이거 큰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기본 출발이 다수결이잖아요. 예. 이 다수의 횡포를 막으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열심히 싸우는데 저는 그 정도 싸우는 것 갖고는 통하지 않는다. 보다 강성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해. 예전에 저 드루킹 그거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바람에 특검이 된 거예요. 네. 그 특검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강경투쟁이 상황에 따라서 뭐 강경투쟁이 물론 만사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목숨을 던지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우리 국민님의 그 투쟁력이 좀 많이 약하다. 너무 점잖아. 저한테도 좀 제대로 좀 싸우라고 그래. 이런 주문이 많이 와요. 예.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제가 여의도에 가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있잖아요. 2024년에 네. 총선가 있으니까 그때 180대 103석인데 제가 가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그래서. 예,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저는 이 몸 던지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겸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뛰지만은 민주당이 쌈주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거긴 선수들이지. 네, 선수들이 있잖아요. 쌍꾼들이지. 여기는 아마추어가 너무 많아. 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일당백의 기계로 가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그 윤석열 이제 캠프의 단장도 안보특보 단장도 맡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하고도 뭐 교감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뭐 정책 매일 같이 우리가 연구 아니 그게 하고 아니라 있으니까. 서초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윤석열 후보 제가 그거는 또 이게 이 공정 경선을 위해서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예, 않겠습니다. 제가 예비 등록까지는 다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전 단장님이 좀 나가셔야지 뭐 이런 언질이 혹시 있었나? 우리 이봉규 TV 아주 시청자들 수준이 높으니까요. 항상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치 현안 이제 말씀하셨는데 2년이 남았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당선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임기 초에 뭐 총리 인준서부터 전부 하나하나 다 발목 잡고 나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민노총 등 또 광화문 또 덮고 또 뭐 촛불 뭐 난동 부리면서 예.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거 틀림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된다고 치고 예. 100번 양보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치 뭐 저도 정치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지만은 정치를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의도 정치의 변수가 제일 커요. 시민사회의 이 폴리티컬 파워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사회 이 NGO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 그래서 이 협치 소위 얘기해서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갖다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한국 정치,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곤욕 치는 게 여의도 문법이 약하다. 너무 모른다. 그래갖고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의도 정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깰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시민단체도 약하지. 그래서 국민 여론을 집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 여론이 한 55%에서 70%까지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 정권 그대로 가자 민주당. 이거하고 편차가 한 15%에서 20% 선으로 쭉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권 교체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여론 압박을 가하자.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2년 동안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020 금년대 더 집고 나면 2024년 총선을 할 때까지 2년 남았잖아요. 2년 남은 동안에 민주당 너희들이 그렇게 협조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이 압도적인 여론이 또 형성이 되면 그때 꼬리를 조금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당을 상대로 해서 물론 당연히 협치 정신으로 문재인과는 차별하게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뭐 협치한다고 협치한 거 있어요? 더 독재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당하게 민주당하고 협치 정신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또 운영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정권 교체의 진가는 뭐냐. 여의도 정치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 민주당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잘 살리고 받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2024년 총선에서 반이라도 건지려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 아름다운 얘기네요. 참 얘기대로 그래요. 얘기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첩첩산중이 그거 이제 아름답게 전개됐을 때 얘기고. 그렇죠. 우선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뭐 12%에서 17%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거가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저쪽은 단결하고. 그렇죠. 그럼 단일화에 대한 뭐 전망은 박습니까? 아니면 저는 뭐 이제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변수가 우선 이제 후보 생각. 두 번째로 이제 당 대표 생각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생각은 어때요? 윤석열 후보는 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단일화하자. 이건 정치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속내는 단일화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속내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기 좋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시종일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변수는 이제 세 번째 변수는 안철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안일화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일화. 그게 안철수로 단일화 되는 거.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최근에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이 최소한도 한 5%에서 10% 정도로 앞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기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의 독선 2년 동안 견제해야 되는데 국민이 최소한도 51%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이겨야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적절하게 어설프게 41% 이긴다? 그러면요. 더 발목 잡아요. 그래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질적인 측면. 그러려면 단일화는 저는 필수다. 저는 그래서 단일화 찬성 쪽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저렇게 회방을 놓고 단일화의 비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런 얘기 했더만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데 단일화 잘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양쪽에서 단일화 안 되면 죽는 거를 다 아니까 예, 예. 룰만 정해지면 예. 룰이야 뭐 그 전에 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룰대로 네. 해서 막판에 그 여론조사 뭐 어떻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어떻게 해가지고 네. 그대로 승복 깨끗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예, 예. 예, 양쪽 다 지금은 서로 자기의 몸집을 높이려고 예. 단일화 얘기 꺼내면 좀 그러니까 서로 뭐 가는데 예.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예. 그럼 뭐 그리고 승복을 이번엔 누가 되든지 2등 된 후보가 예. 깨끗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물 밑에서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일화 자 100% 여론조사로 가는데 네. 적합도냐 뭐 근데 큰 집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 안 후보 쪽이 원하는 대로 뭐 경쟁력이면 경쟁력 아주 좋다 해가 그렇게 가고 네. 그 대신 1등 하면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니면 단일화 후보 예. 2등 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장 때처럼 예. 같은 사탕 발림 다 해놓고 오세훈 시장 된 다음에 이준석이 거고 김종인이고 뭐고 다 그냥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었잖아요. 예. 이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리면 총리 2등 한 사람이 예. 아니면 지방선거의 어떤 공천권에 뭐 몇 퍼센트 어디 지역은 당신 2등 한 사람이 딱 공천하도록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물 밑에서 예. 그러면은 아름다운 단일화가 더 진전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좋은 사례가 있는 게 네. 서울시장 선거할 때 깔끔하게 단일화 됐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구정 때까지는 네. 각자 몸집을 키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가능하느냐?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빠졌던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하나도 안 가고 거의 안철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구정이 지나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단일화가 상당히 이제 물 위로 떠오를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수를 이제 크게 두 개로 보는데 네네. 이제 단일화. 네네. 근데 단일화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단일화 하지 말고 물 밑에서 네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역할 분담해서 예, 예. 2등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이냐. 윈으로 대우해 줄 그렇죠. 윈윈이 되는 단일화에 대한 맞습니다. 예. 오로 나띵이 돼서 1등 하는 사람이 다 이게 아니라 예, 예. 2등 해도 같이 공동정부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럼 깨끗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부정선거 어떻게 막느냐 예, 예. 이거 못 막으면요 예. 이 사람들은 지면은 다 감옥 갈 사람들이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목숨 걸고 하는데 이거 돌려버려. 예. 이러면요 악소리 못하고 진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예. 거기에 대한 뭐 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 지난번에 이제 이인석 대표가 예. 뭐 비단 주머니 해갖고 예. 옛날처럼 드루킹 잡아내는 그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하나 있지만 뭐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그거 시킬 수 있는지 저는 가지고 조금 무슨 그렇고 그거 가지고 가장 큰 거 최근에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큰 거 했어요. 네. 조혜주 연임 오는 거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았죠. 조혜주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잘했는데 그 조혜주 그동안에 얼마나 편향적으로 성관에 운영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막은 게 큰데 우선은 우리 유권자 모두가 네. 우선 이제 모니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니터 요원이 돼가지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요 다른 비책을 좀 아주 시스템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서 철저한 감시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시 좋은데요. 예. 저 한 사람 도둑을요 10사람이 감시를 맞아요. 못 막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냥 예, 예. 캠프에서 예,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대선에서 3월 9일 날 공명선거 해야 된다. 예. 부정선거에 뭐 조그만 이상한 거라도 발견되면 우리 목숨 걸고 싸우겠다. 예, 예. 절대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예, 예.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안 그렇죠. 나와요? 저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이제 나와야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니 부정선거 막아야죠. 생각을 무조건. 해보세요. 저쪽에서 부정선거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쓸려다가도 겁을 먹는데 예, 예.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야야야 그냥 쓰자. 야 저쪽에 쟤들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음모론자가 될까봐 그렇습니까? 왜 뭐 얘기 못합니까? 뭐야 민주당 쪽 예. 이 프레임을 너무나 잘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런 거 이제 조심. 좀 이제 호흡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국정원 차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잖아요. 마지막. 예, 예. 여기서 마지막 그 역할을 뭔가 예. 모종의 역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관권 선거 뭐 이런 거. 예, 예. 박지원이 보통 사람 아니니까. 예, 예. 아, 옛날에 5억 불 주고 정상에다 산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이 차장 하셨으니까 예. 그 엄청난 조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박지원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의 영향력은요. 네. 지금 딱 하나 지금 몸부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박지원이가 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려니까 영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너 옛날에 5억 불 주고 했잖아. 기상천외한 발상. 예. 한번 기상천외한 더해. 발상을 더 해봐. 그래서 가가지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종전 타령하고 있잖아요. 예. 제재 문제를 잘 못하잖아요. 예. 제재 문제 갖고 국제 저기 블룸버그 통신한테 제1의 김정은 수석 대비나 소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하고는 있지만은 그건 뒤로 좀 빼놓고 예. 종전선을 가자 하고 있는데 아마도 박지원 지금 원장이 하고 있는 게 종전선은 플러스 알파를 딱 깔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3월 9일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대선 전 회담이고 예. 만약에 대선 전 회담 화상이라도 왜냐하면 화상거든. 아니 우리 이렇게 하듯이 화상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화상 수단방 가리지 않고 하고 그게 불발되면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직전에 3월과 6월 사이에 직전에 또 화상회담. 예, 이거를 아니면 DMZ 사진 하나만 딱 찍는 쇼. 이거를 아마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거 경계. 예, 그 쇼. 그 쇼. 쇼를 아마 막아야죠. 김정은이한테 이런 쇼를 박지원이가 막아야겠어. 오로지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이 박지원 요소수 사태 나고 난리가 났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총전선 때문에 목매 갖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목매서. 아마 거기에 박지원 원장도 목이 매여 있을 거다. 박지원 이제 뭔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가만히 있을 지금 사람 아니죠. 지금 뭔가 획책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예. 가만히 있을 사람 절대 아니죠. 예. 가만히 안 있으려고 조성은이도 자주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히 안 있으려고. 가만히 안 있으려고. 예, 그래서 뭐 고발 사주 의혹, 예. 제보 사주 의혹까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윤석열 캠프의 그 안보 단장 역할도 맡으시고 이번에 또 서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으니까 예. 모쪼록 그동안의 그 일생을 쌓은 경력을 예. 나라를 위해서 잘 발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서초가 방해부위원장도 과거에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전옥현 예비 후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